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되도 않는 반반 결혼을 주장하던 예비신랑과 시원하게 파혼을 했다는 똑소리 나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전 남친에게 할 말 다 하고 인신공격 받은 거 시원하게 되돌려준 다음 파혼했는데 약간 공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이런 개인적인 얘기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익명의 힘을 빌려 일신사에 하소연합니다. 전 남친은 저보다 5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직업이고 연봉은 거의 1,0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남자 쪽 연봉이 더 높았어요. 모은 돈도 저보다 전 남친이 조금 더 많았고 양가 부모님 모두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가 지원은 남친 쪽에서 8천, 저희 집에서는 5천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남친과 연애 기간이 짧지도 않았고 둘 다 홍기가 찬 나이이니 혼담이 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견례도 무난하게 잘 했고 양가 경제력도 비슷한 데다가 둘 다 직업도 안정적인 직업이니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도 없었습니다. 양가에서 지원받은 돈과 각자 모은 돈을 합쳐 우리가 살 신혼집을 장만하려 했는데 전 남친은 각자 준비한 돈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나 봐요. 제가 몇 천만 원을 덜 해오니 모자란 집값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제 월급에서 갚으라고 하더군요. 뭐 반반 결혼이 추세이지만 남친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은 장남이고 1년에 명절에 지내는 차례를 제외하고 제사가 3번이 더 있다고 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8천 지원해 주시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차례 제사 때는 확실히 며느리 도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돈과 상관없이 각자 양가의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제가 결혼을 몇 년 더 있다가 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도 결혼 자금을 더 모아서 결혼하면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직장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결혼 생활 시작할 때 받은 대출금 갚으면서 아이 키우고 하면 맞벌이를 해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남친 쪽에서는 둘 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이는 몇 년 더 있다가 낳으면 되니까 아이 낳을 때가 되면 대출금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길래 맞는 말 같아서 결혼을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경제권에 대해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남친은 저에게 생활비 각출하고 각자 월급은 각자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둘 다 노후 걱정이 없는 직군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남친보다 적게 해가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친이 각자 해오는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따지면서 모자라는 집값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에서 대출금을 갚아나가라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저도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친 말대로 반반을 따지려면 가사, 육아, 차례 제사 때 며느리 노릇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남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서 차례 제사 때 며느리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그 며느리 도리라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란 인간 더 정냄이 떨어지는 소리를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돈 덕에 우리가 빨리 자리를 잡는 것이니 당연히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개소리 하지 말라고 질러버리고 그 자리에서 끝내고 싶었지만 헛웃음이 나더군요.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뭔가 득이 돼서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또 한 번 요즘의 추세가 반반 결혼이라는 것을 강조하더군요. 그럼 내가 부모님께 얘기해서 금전적으로 완벽한 반반이 되도록 하고 양가의 할 도리는 각자 하고 싶으면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5살이 어리지만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니 2년을 제외하고 3년 후에 정확하게 결혼 비용을 반반으로 맞출 테니 며느리 도리 같은 것은 상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친이 하는 말이 정말 어이없었는데 저보고 글쎄 너는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어쩌고 하더군요. 내가 먼저 계산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먼저 계산을 하길래 나도 돈과 노동력 전반적인 것을 계산하고 따졌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했습니다.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 돈을 가지고 개소리나 하는 나이 많은 인간과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고 살 마음은 없다고 질러버렸어요. 본인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남자와 여자가 같은 직업이면 어느 쪽이 더 배우자감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냐고 너 같은 사람과 사귄 기간이 아깝다고 하며 여기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미쳤다고 말도 안 되게 손해보는 결혼을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네가 말한 반반 결혼이라는 것은 말로만 반반이지 네가 완전 이득인 것이라고. 내가 손해를 좀 보고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벌써부터 아내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늙은 남자와 결혼하면 나는 내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결혼한 선배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말이 좋아 반반 결혼이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반반 결혼은 없다고 해요. 가사와 육아도 물론 불공평하게 이루어지지만 그것 말고도 남자 쪽 집에서 며느리 도리를 당연시 여기지만 여자 쪽 집에서 사위가 뭔가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요. 결혼 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어도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선배들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남친과 반반 결혼을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서로의 반반 결혼에 대한 기준이 달랐나 봐요. 아무리 연애 기간이 아까워도 제가 결혼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이득을 저에게 강요하듯 말하는 남친과 결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엔 남친이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싫고 정이 다 떨어져서 우리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같은 직종에 반반 결혼에 가까운 결혼을 하면서 취직하려는 여자 취급을 받았는데 우린 여기서 끝이라고. 더 나이 들기 전에 나보다 더 좋은 조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네 인생에서 빠져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했다면 우리 집에 갔을 때 내가 시댁에서 하는 것처럼 네가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커피 준비하고 할 생각이었냐고 물었어요. 나는 이런 것들 꺼리낌 없이 하며 살 생각이 없고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모자라게 해가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너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면 양심이 없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하고 다시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당당해지려고요.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는 부부 사이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고 아니면 혼자 살 생각입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 저는 그럴 자격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전 남친은 이렇게 멋지고 직업 좋은 신부감을 헛된 욕심에 떠나보냈네요. 스니님의 사고, 논리, 됨됨이 모두 완벽합니다. 좋은 인연 가로막고 있던 남친 치워버렸으니 곧 좋은 분 만나시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